안녕하세요. 책 친구들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책방입니다. 우리 지난 동영상까지 호 아픈 마음 위로해 줄 거야 책을 4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3권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오즈의 마법사를 함께 볼게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아마 이 책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얇은 동화책 버전으로도 많이 보셨을 테고, 뭐 영화로도 보셨을 테고, 만화로도 보셨을 테고, 이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읽은 적 없는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이 원문으로도 그렇고 번역도 이렇게 완역한 버전을 읽어보신 분은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그냥 어릴 때 편집본으로 읽고 문고 편집본 그러고 나서 이거 어른이 돼서 처음 읽어본 거거든요. 부끄럽지만. 근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원작자가 문장 하나하나 쓰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썼을 테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가 주는 교훈 하나만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전부 가위질해서 잘라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버전을 풀 버전으로 읽어보시는 걸 한 번쯤은 추천드립니다. 어른이 읽기에도 재미있어요. 결코 유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사파도 아마 초판본 사파인 것 같아요. 윌리엄 월레스 댄슬로우라고 이분이 사파를 그리셨대요. 사파도 예뻐요. 클래식합니다. 이렇게. 좋았던 문구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나는 슬펐어. 그건 결국 내가 그다지 훌륭한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 하지만 늙은 까마귀는 이런 말로 나를 위로해줬어. 네 머릿속에 뇌만 들어있다면 너도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니, 어떤 인간보다는 훨씬 훌륭한 인간이 될 수도 있어. 까마귀든 인간이든 이 세상에서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두뇌뿐이야. 이런저런 생각 끝에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오즈한테 마음을 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건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용감해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겁쟁이라는 걸 나 스스로 알고 있는 한 나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안내해줄 길잡이가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무척 조심해야 돼. 물론 오즈가 나한테 마음을 주면 나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 맞아. 나는 사기꾼이야. 너한테는 두뇌가 필요 없어. 너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날마다 무언가를 배우고 있어. 갓난아기는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아는 게 별로 없지.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건 경험뿐이란다. 네가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될 거야. 저는 이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이만큼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부분을 거의 3분의 2?
이게 잘하는 부분을 이 친구들이 도로시아 친구들이 고생을 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막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갔는데 너무 웃겨. 이거 사기꾼인 거잖아요. 오즈의 마법사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우리도 왜 이런 거 바랄 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허수아비처럼 나도 머리 완전 좋았으면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될 수 있었을 텐데, 박사 될 수 있었을 텐데, 양철나무꾼처럼 내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면 나도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또 사자처럼 내게 용기가 있었다면 나도 친구들 구해주고 용감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면서 뭔가 섬광처럼 이렇게 번쩍하고 나한테 계시가 내리듯이 어떤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이분이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모두 너희가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1900년에 출간된 동화책이래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동화책들이 좀 우리 왜 그림 형제 동화책이나 이런 동화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왜 그랬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게 좀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무섭게 동화책이 쓰여진 이유가 옛날에는 그 공립학교라는 개념이 없었고 부자 아이들 이제 귀족들만 가정에서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과외를 받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바로바로 논일 반일 이렇게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교육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 구성원으로 길들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이 동화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회에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혹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의다라고 말하는 것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형태의 그런 동화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생각했대요. 학교도 생기고 경제력도 좋아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공포스러운 교육을 받는 책을 읽어야 하냐. 아이들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이 소설을 읽는 것처럼. 사실 이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도 그렇게 나온 지가 오래된 장르는 아니잖아요. 이 소설이라는 그 노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새로운 장르의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었대요. 처음 나왔을 때.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파격적이었고 또 여자들이나 읽는 거다 이런 비판도 많고 했다고 하는데 무시당하고 미국 동화도 어린이들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어린이들도 즐거울 권리가 있다. 어린이들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동화, 소설 같은 동화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조금씩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분도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왜 굉장히 재밌는 환타지 동화라든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이런 작품들이 있었기에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루어진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갑자기 노력도 하지 않고 뭔가가 뾰로롱 나한테 생기기를 바라지 말고 부딪혀서 친구들과 함께 모험하고 겪고 이런저런 시도를 또 해보고 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원하는 모습의 나를 만들어 가자.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그림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기름칠 해주는 건가 봐. 친구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영철나무꾼도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난 마음이 없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막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더라고. 조심해서 다녀야 하고. 허수아비도 뇌가 없다고 하면서 사실 제일 지혜롭잖아요. 사자도 용기가 없다고 하지만 가장 용감한 행동을 많이 하면서 친구를 구해주죠. 그러고 보면 도로시가 의미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도로시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구두가 바로 해답이었죠. 처음부터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모두 모험을 마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도로시는 처음부터 행복했는데, 그쵸? 아마 엠 아줌마랑 헨리 아저씨가 웃을 일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 도로시가 즐겁게 웃을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곤 했대요, 아줌마가. 왜냐면 여기 캔자스는 너무 모든 게 칙칙한 잿빛으로 남아서 햇빛이 모든 걸 녹여버리고 씻어버렸대요, 색깔을. 그래서 모든 게 잿빛이었대. 이렇게. 그래서 생기가 없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는데 도로시는 행복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도로시가 돌아오니까 아줌마는 막 입맞춤을 맞추면서 행복해하죠. 도로시가 기쁘다고 말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잿빛만 있는 이런 마을에서도 함께 있으면 같이 살아가면 행복하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닐까?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많은 작품들이 이런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오즈의 마법사뿐만 아니라 우리 연금술사? 그 이야기도 그렇고 어린 왕자도 그렇고 여행의 과정을 담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너는 모든 것을 네 안에 품고 있다. 그걸 밖에서 찾지 말고 너의 안에서 찾아라. 네가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그림도 귀엽고 굉장히 컬러풀하죠. 그림도 귀엽고 재밌는 그런 동화책이었습니다. 이거는 아이도 읽고 어른도 읽고 엄마 아빠가 같이 읽고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The Boy, the Mole, the Fox and the Horse입니다. 찰리 맥컬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진짜 예뻐요. 보세요. 저는 이게 번역본이 없는 줄 알고 이거 원서를 구매해가지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원서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동화책, 그림 동화책 같아서 이분이 직접 이렇게 이 잉크펜? 이걸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직접 쓴 이 글씨체가 그대로 프린트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처음에 약간 당황한 게 이게 글씨가 너무 이게 손으로 직접 썼는데 이분이
이거 이제 서문이어가지고 좀 길고, 좀 알아보기가 약간 힘들었어요. 필기체도 아닌 것이, 이게 약간, 음, 갈겨 쓰셔가지고, 읽기 약간 힘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예뻐서, 그리고 문장들이 짧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예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감동 깊었던, 좋았던 구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waste of time?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said them all. 인생에서 제일 큰 시간 낭비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Imagine how we would be if we were less afraid. 우리가 조금 덜 두려워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상상해봐. Isn't it odd? We can only see our outsides, but nearly everything happens on the inside.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바깥만을 볼 수 있잖아. 하지만 사실상 모든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 Being kind to yourself is one of the greatest kindness, said them all. 너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친절함 중에 하나야. Tears fall for a reason, and they are your strength, not weakness. 눈물은 무언가를 위해 흘리는 것이지. 그건 너의 강한 면이야. 너의 약한 점이 아니라. Sometimes I worry you will all realize I'm ordinary, said the boy. Love doesn't need you to be extraordinary, said them all. 나는 너희들이 내가 평범하다는 거 알아챌까봐 걱정돼. 네가 꼭 특별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야. What's your best discovery? asked them all. That I'm enough as I am, said the boy. 나는 나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 Don't measure how valuable you are by the way you are treated, said the horse.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지 마. 제가 이런 식으로 제 마음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쵸. 그냥 원문으로만 봐서도 좋고 제가 해석하는 거를 뭐 제대로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적으로 해석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의미는 통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구절들. 이거 번역본으로도 있으니까 번역본으로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원서 자체도 어렵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서 읽어보시면 마음 따뜻해지고 또 이렇게 소장하기에도 너무 예쁜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 책에도. 오즈의 마법사에도 그렇고 너는 너의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꼭 특별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꾸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지 말고 너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봐라. 너 자신에게 친절해지렴.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라고 이런 메시지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나만 너무 부족해 보이고 또 응원을 못 받고 마음이 아프고 지칠 때 이런 따뜻한 말들을 해주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위로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6번째 책이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책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마지막 책은 법정 스님의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엮어놓은 책입니다. 자꾸 제가 이 불교 관련된 책을 2권이나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제 불교 아니야?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불교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 책에도 좋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좋았던 시들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다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몇 개를 읽어드렸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구절만 몇 개 읽어드릴게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생에 대한 깊은 존경과 성실성도 잃지 않는다. 늘 변하고 있는 것이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가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한 달 전이나 2달 전 또는 몇 년 전의 낡은 자로서 현재 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기를 가둔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무엇보다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 인생에 대한 각성 없이는 벗어날 기약이 없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간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 아침에 피아노에서 김진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공백의 시간하고도 일치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건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깨닫고 지금 살아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삶이란 내가 직접 체험한 것, 이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를 형성한다. 책에 너무 의존하지 말래요. 나 맨날 책만 읽고 있는데 나가서 경험을 좀 해야겠네요. 여기도 보면은 당신을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생활 습관이다. 왜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면
행동을 먼저 바꾸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도 봤던 것 같은데, 음, 생각을 바꾸기 힘들면 행동을 먼저 바꿔서 나중에 생각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있지 않고 자기 몫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피우라. 인간은 침묵 속에서만 사물을 깊이 통찰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존재를 자각한다. 외부의 소음으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다. 자기로부터 시작하라고 했지 자기 자신에게서 그치라고 하지 않았다. 자기를 인식하되 거기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자기에게서 시작해 세상에 도달해야 한다. 궁극적인 관심은 세상에 있어야 한다. 정말 좋은 구절이 많은 책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벌써 힐링이 되지 않나요?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우리 진짜 이거 읽고 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고로 판매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책을 원래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자. 이거 언제, 이게 2006년에 나왔던 책이네요.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그냥 읽으면서, 뭐,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야. 이러면서 넘겼던 것 같은데, 나이 들고 나서 다시 보니까, 진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을 주는 글귀들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막 이렇게 절에 들어가가지고 뭐 수행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왜 그런 생각도 들 때 있잖아요. 그 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세상이랑 지금 속세랑 연을 끊었으니까 저렇게 편한 말이 나오지. 다시 이 복잡한 세상에 들어와봐 저런 말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는데 저도 이때 막 취업 준비하고 이럴 때여가지고 너무 지쳐 있어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좀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 소리가 나오지. 나도 절에나 들어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절에 있어도 절도 결국 절에도 다른 스님들도 있고 거기도 막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인간 사는 세상이어서 어떤 정해진 생활 반경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같은 과제가 주어져도 그건 매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에 세 끼씩 밥을 먹어도 다른 걸 해 먹잖아요. 계속 같은 걸 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걸 해 먹어도 계속 조리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1분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1초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런 미세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하는 것 같아요. 인간도 우리 개개인의 삶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하는 존재고 이 순간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 나는 결코 부족하거나 무엇이 모자라거나 갑자기 무언가를 남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나에게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순간에 그냥 살아있는 존재인 거, 그것에 감사하고 또 이 순간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었고 또 이렇게 7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게 됐어요. 제가 이 책들을 읽고 많이 용기를 얻었어요. 굉장히 쭈구리? 쭈구리처럼 살고 있었는데 지금 집에 처박혀가지고 지내고 있었는데 나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이 책들을 읽고. 뭐 꼭 그런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그냥 봐도 재밌는 책들이고 힐링이 되는 책들이니까 요즘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은 가볍게 한 권씩 읽어보셔도 좋을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또 두고두고 읽기에도 읽을 때마다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책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책들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